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우리 농가들 수확 시기를 앞두고 더욱더 어렵습니다. 특히나 병해충 피해로 초비상이 걸렸는데 저희 페트롤 전북에 피해가 심각하다고 제보를 해주신 분이신데 순창군의 한 농민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를 지금 안내한 곳이 이게 우리 선생님의 네, 제 동네입니다. 논이죠? 네, 네. 거의 사실상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아니 일단 눕기 전에 이번 주말에 비가 많이 오기 전에는 최소한 이렇게 눕지는 않았죠? 그렇죠. 비가 많이 온 영향보다도 예. 이미 이 논들을 둘러보면은 다 멸구가 뿌리를 상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비가 살짝만 와도 이렇게 다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이미 뿌리가 약해진 상태였는데 비가 내리니 누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눕기 전에 진갈색으로 변하게 된 건 언제 알게 되셨어요? 9월 8, 9일 정도. 보통 그때쯤이면 네. 이제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네. 벼가 누렇게 익어가야 되는데 네. 그때도 폭염이었잖아요. 네. 추석 당일도 폭염이었잖아요. 그렇죠. 고온이었기 때문에 네. 이 멸구가 다시 살아 기승을 부릴 그런 현상, 그런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고온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멸구라는 그 해충이 예. 한 마리가 생식을 하면서 부화해서 새끼를 하는 게 100마리에서 400마리까지 부화를 시켜요. 그 2, 3일이 지나버리면 그 400마리가 기하급수적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9월 8일, 9일 뭐 백로가 지난 시점에서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 멸구가 다시 생식을 하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고온으로 인해서 또다시 알을 까고 생식했다. 그래서 얘들이 볕뒤에 즙액을 더 먹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사를 했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그렇죠. 이 지금 논이 제가 보이는 이 전체 이 논 가운데 색깔이 변한 것도 변한 거지만 거의 다 누웠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 콤바인 들어가겠습니까?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럼 어떻게 손으로 이거 베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암담한 거죠. 이게 앞으로 이게 병해충이 와서 이 추곡을 수확을 못하는 것보다 다음 일들이 그렇죠. 더 걱정인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뒤쪽에 소를 키우고 있는데 이 볏짚들은 또 멸구가 먹어버리면 조사료로 쓸 수가 없어요. 조사료로 쓰기 위해서 얘들을 잘 베서 말려서 소의 사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료로 활용하기에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2중 3중이고 그렇다고 얘들을 또 갈아 엎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장비로는 이걸 갈아 엎을 수도 없어요. 다 쟁기 작업이나 로타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될 수 없고 어쨌든 이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수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제. 보통 뭐 멸구가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평상시에 비해서 이 멸구가 빨리 오고 또 오래 갔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렇긴 한데 바로 이상 고온 현상이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멸구가 좀 쇠퇴한다 그럴까요? 찬바람이 불면 쇠퇴를 하거든요. 그렇죠. 생식 활동을 못하고 쇠퇴하는 시기가 너무 길어, 너무 오래 고온 현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왕성하게 활발하게 그러면 했던 거예요. 9월 8일에 처음 알게 되셨잖아요. 방제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했죠. 방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제가 드론을 가지고 있어요. 드론을 가지고 있어서 집사람하고 계속 6차 방제, 7차 방제까지 했어요. 6, 7번을 하셨다는 건데 효과가 근데 없다는 얘기네. 이렇게 지금 진갈색으로 이렇게 변한 걸 보면요. 방제를 하면은 약이 지금은 저독성이라 그 멸구를 죽일 만한 독성이 없기도 하지만은 지금 고온 현상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멸구가 죽는 숫자보다 다시 부화하는 숫자가
몇백 배 많아버리니까 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서 과거처럼 이렇게 저 사이사이로 네. 방제를 해야만 그래도 멸구를 좀 더 죽일 수 있는 그 효과가 날 텐데 이게 드론으로 위에서 방제를 하니까 그 효과도 좀 미미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군요. 당연히 그렇죠. 음. 옛날 방식으로 경운기에 동력 그렇죠. 분무기로 줄을 잡고 한다고 해도 예. 이 정도 개체수는 아. 잡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사실은 제한적 수준이죠. 이게. 방제를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이게 이제 고온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어떻게 이게 지금 도지사님도 다녀가신 거 보셨죠? 네. 예, 말씀도 나누셨을 텐데 네. 도에서 내놓는 대책은 뭐 방제 비용 정도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지금 그 정도로 저희 방제 비용을 지원한다는 건 사실은 애쓰시겠지만 그렇게라도 개체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피해가 조금이라도 덜 하기는 하겠지만 일종의 요식행위가 돼버리지 않나. 농사 지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23년 됐습니다. 야, 앞으로가 더 지금 아직도 그래도 농촌에서 보면 지금 청년에 해당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진력을 책임지시고 이 논과 함께 농사와 함께 살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시겠습니다. 앞으로 멀리 앞도 문제지만 지금 당장 코앞이 아이고. 제일 문제죠. 네, 이거는 재난 수준이고 지역 이거 괴멸합니다. 이게. 저희 지역은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수많은 일들을 몇몇 사람들이 해내 가야 돼요. 야, 참. 근데 이 수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대리 작업 해주는 분들은 내 거를 해주네 안 해주네 싸우게 될 거고 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계 고장나고 악순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 것도 처리 못할 판인데 사정 봐서 남의 거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처럼 젊은 그리고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의 일까지도 좀 도와드려야 되는 형편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는 내 것 감당하기, 내 것 정리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야, 이게 근데 뭐 선생님 논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저희가 지금 KBS차로 오면서 다 둘러봤는데 대부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가가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야, 사는 게 아니라고 봐야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와.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번에 또 다른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누워있는 논을 좀 보고 계시잖아요. 네. 원래 지금쯤이면 노란 들판으로서 이제 콤바인으로 수확하고 정미소에 가서 도정할 생각. 네. 그리고 이제 수매를 통해서 그래도 1년 농사의 어떤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 농가 입장에서 예상과 다른 지금 네.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농가들 마음이 다 저 누워있는 벼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말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고 수확을 앞두고 있어야 하는 지금 상황인데 이렇게 누워있는 벼를 보니까 저희 마음도 정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추석 때 고향에 오신 분들께서도 참 걱정의 위로의 말씀들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대책이 맞아요. 없는 현실 속에서 참 그런 추석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저희 정말 지금까지 처음으로 이런 추석을 보낸 건 처음인데요. 추석날 정말 전환장도 못 붙이고 추석날까지 방제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드론을 3대를 갖고 있고 대농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방제를 정말 꼼꼼하게 한다고 정말 신경 써서 하고 저희가 영업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제를 꼼꼼하게 했겠어요. 그리고 방제 일지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어리. 네. 와. 저희가 이제 2024년 모내기부터 해서 모심은 날짜, 이야. 예, 200마지기 농사를 짓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쁜 와중에 일하면서도 1차 방제, 2차 방제, 3차 방제, 또 그리고 이제 살충제 같은 것도 이번에 뿌리고 4차 방제하고, 또 그 전에 뭐 목도일병약 이것저것 해서 전부 다 저희가 방제하는 거를 논마다 다 적어서 제가 기록을 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꼼꼼하게 약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더라고요. 와, 근데 정말 일지를 보니까 네네네. 검은색 펜과 또 빨간색 펜, 또 파란색 펜으로 네. 이렇게 꼼꼼하게 다 기록을 지금 네네네. 하셨어요. 네. 혹시라도 와. 빠진 돈이 있을까봐 예. 저는 모심은 날짜, 또 방제한 날짜, 뭐 2차 방제, 3차 방제, 4차 방제, 그리고 살충제 뿌린 거, 또 뭐 목도일병 약 뿌린 거 전부 저는 그러니까요. 다 전부 다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꼼꼼하게 한다고 하는데, 약도 드론 방제 약도 저희가 부부가 정말 꼼꼼하게 다니면서 했어요. 근데도 이런 결과가 오다 보니까 모든 농가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때쯤이면 수확을 해서 방아도 찧어서 논주인한테 그 임대, 선자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전부 다 대농가이기 때문에 큰 기계도 거의 1억 넘는 기계가 정말 많아요. 두세 대씩 다 갖고 있어요, 농가들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기계값도 내야 되죠. 대출금도 갚아야 되죠. 저희 같이 소 키우는 사람은 또 사료값도 내야 되죠. 모든 게 다 가을철에 다 지금 묶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리를 못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줄도산 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설명으로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농로 사이에 한쪽은 논이고요, 한쪽은 네. 지금 소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한우 농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네. 소가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사료가 소를 먹는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 키워서 출하를 하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적자가 난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누워있는 돈의 벼를 수확해서 일부 그래도 수입으로 네. 그리고 그 벼를 또 지푸라기를 사료화해서 그나마 맞아요. 사료값을 줄이고 네. 이 선순환 농법으로 네. 지금 하고 있는 농가 입장에서 또 특히나 말씀하신 나름의 임대를 통해서 대농으로 네.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계값부터 네. 또 임대료 한 필지당 한 쌀 10가마 정도가 지금 임대료에 책정이 되나요? 거의 그러니까 200평당 200평당. 쌀 80kg가 그러니까요. 예, 선자로 책정이 돼서 그렇게 드리고 그러면 있어요. 차라리 농사를 안 짓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계산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농자재 경우는, 값이 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맞아요. 와, 드론으로 그렇게 방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라면 네. 방제를 덜한 논과 비교를 했을 때 덜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방제의 효과가 미미했다. 이것은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맞아요. 어찌할 수가 없었다. 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야, 정말 추석날 보통은 전을 부치고 음식을 맞아요. 장만하면서 네. 찾아오실 우리 친척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날까지도 방제를 하셨다는 말씀이 네. 어떤 현실이었을까 상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저희도 보험 처리를 하려고 접수를 하긴 해놨는데 네. 보험 처리해서 받는 보험 금액은 너무 미비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대책 마련을 좀 해줘가지고 좀 피해 입은 농가들에게 어느 정도 좀 적절한 피해 보상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 조금 그래도 힘이 나지 않을까. 네, 지금 정말 처절한 심정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대체 작물인 밭작물로 또 이 논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러기도 또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기가 예, 힘들어요. 왜 논으로 짓던 땅은 밭작물 하기에 예, 좀 최적화된 논이 아니에요. 아. 밭작물은 원래 배수가 잘 된 논이어야 그렇죠. 어떤 작물에도 잘 되거든요. 근데 논으로 짓던 논은 배수 작업이 잘 안 되니까 밭작물을 해도 이제 물손 받거나 다른 영향으로 저희도 해봤거든요, 이 논에다가.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하. 예, 논농사에 최적화된 논이기 때문에 얘는 벼밖에 안 돼요. 예. 배수가 안 된 논이라 이거는 밭작물 하면은 어차피 또 안 되는 논이더라고요. 예. 이 구리면은 뭐 대부분 이제 65세 이상 네. 이제 고령농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되는 네.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선생님 같은 젊은 분들이 네. 이 본인의 농가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우리 고령인들의 농가까지 일손을 돕는 현실에서 그 네.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책을 뭐 제가 여쭤보기가 참 죄송한 게 지금 당장 이것부터 어떻게 맞아요. 예, 해결해야 지금, 될지가 저부터도 좀 막막해집니다. 네. 기계를 갖고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 그 큰 기계에 들어가서 이 1억기 넘는 기계를 갖고 들어가도 고장이라도 나면은 그러니까요. 기본 고장이 나면은 큰 금액이 또 나오거든요. 예. 이게 누워 있는 자체가 결이 네. 한 곳으로 누워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네, 맞아요. 콤바인이 들어가서 저도 뭐 콤바인을 조금 압니다만 네. 이게 고장이 날 가능성이 맞아요. 있어요. 네. 엉켜 있고 막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참 이거 며칠 지나면 이제 또 싹이 날 거예요. 바닥에 그렇네요. 닿아 있으면은 이제 축축하니까 수분 때문에 얼마 지나면 또 이제 싹이 나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얘는 쌀로도 생산을 못하고 또 이제 볏짚도 벌레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있는 볏짚을 소가 어떻게 먹겠어요. 네. 그렇네. 이거 사료용으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네. 그래서 당장에 지금 소들은 또 굶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지인한테 볏짚 좀 어떻게 벌레 안 먹는 논에 볏짚 좀 한 300개만 지금 급하게 좀 공수 좀 해주라. 지금 부탁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볏짚 값은 또 추가로 그렇죠. 우리 논에서 나와야 될 볏짚 값을 그렇죠. 다른 데 사서 와야 되니까 또 다른 지출이 되는 지출이 거죠. 되죠. 네. 안 들어가야 될 돈이 그럼요. 2중, 3중으로 네. 또 들어가는 악순환이 네. 계속되고 굶길 있습니다. 수는 없잖아요. 예. 소들을. 대농가들의 실정입니다. 지금 이게. 참 쌀농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소 사육까지 네. 함께 했는데 네. 하필이면 악재가 같이 겹쳐가지고 네. 아마 시름이 더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인천군 오은미 도의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저희가 지금 KBS차를 타고 지금 구림면 일대를 돌아보고 네.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봤던 화면보다도 더 심각하죠. 심각하고 네, 네. 와, 이게 정말 이게 벼의 색깔인가? 보통 저도 뭐 시골 출신이어서 늘 항상 이 들녘을 보면서 자랐는데 벼가 굉장히 빨갛다고 표현을 그렇죠. 했잖아요. 예. 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제 이상 고온이 계속됐잖아요. 예. 이게 9월 넘어서 추석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벼멸구가 이제 극성을 부려가지고 그 벼멸구 피해가 이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지금 벼가 지금 누렇게 익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제 볏짚 상태로 이미 다 이제 고사가 된 상태죠, 지금. 그리고 이번 비로 200mm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다 주저앉아가지고 거의 융단 폭격 맞은 것처럼 다 누워버렸죠. 그러면 이 비 피해가 있기 전에는 그래도 서 있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 비로 지금 다 누웠거든요. 네, 누웠죠. 그걸 이제 누웠거든요. 포기해야죠, 이런 논들. 포기요? 네네네. 아니면 이제 그나마 조금이라도 수확을 하려면 사람이 낫으로 그쵸. 되어야 되는데 그 인건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일할 없고. 사람이 없어요. 끝이 없네요. 지금 그렇죠. 아니 이 들녘 그래도 저희 이쪽 그 들녘은 그래도 좀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의 성한 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야, 벼멸구 피해가 보통 우리가 이제 가을 추석쯤 되면 백로 지나고 선선해지기 때문에 이 멸구 그러니까 멸구가 다시 기승을 부르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이 덜 했었는데 이번 추석은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 멸구들이 기승을 부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의 거죠. 한 13년 만에 이 벼멸구 피해가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도 방제할 수 있는 약도 지금 부족한 거고, 또 이게 보니까 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3차례, 어떤 농가는 6차례까지 방제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제도 보통 요즘엔 드론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이제 농약이 사람이 할 때는 밑에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런데 위에만 쏟아지니까 효과가 좀 덜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효과가 덜했다가 아니라 아예 드론으로 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벼멸구는
줄기 그 밑에서 이게 이제 해충이 갉아먹는 거거든요.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위에서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 드론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순천군에서랑은 또그 광역 살포기를 동원해서 하긴 하지만 이미 이제 그것도 이미 여기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다른 논으로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효과 차원에서 지금 그 광역 살포기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빨리 물을 뱉네. 네, 그냥 일단은 베는 게 상책이에요. 일단 그 말씀도 좀 해야 네. 되겠네. 야,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으로 벼를 만져보고 있는데 예, 축정이죠, 축정. 축정이죠. 예, 예. 이걸 도정하면 얘가 쌀이 돼야 되는데 이 네, 축정이는 쌀액이. 도정을 해도 네, 양이 되질 않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 논 같은 경우는 이게 한 필지라고 봤을 때 절반 이상이 다 누워버렸어요. 절반 이상이 네. 아니라 그냥 이건 다 거의 수확이 이제 이미 포기를 진갈색으로 해야 변한 건 되는데. 뭐 한 90%고 음. 누운 벼까지 포함하면 음. 피해가 그러면 얘를 포기를 해야 되나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네네네. 네, 포기해야 하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일단 방제도 물론 지금 뭐 방제 예산을 긴급하게 투여해서 방제하고는 있지만 방제보다는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조기에 수확을 해서 이 수확한 산물벼를 빨리 수매를 해라. 이제 그건 이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이게 이제 대책이 논의돼야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상책들이 따로 있어야지 안 그러면 올 농사 완전히 이제 포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옆에 논은 이미 수확을 했어요. 네네. 이분은 왜 이렇게 수확을 빨리 하신 거예요? 이제 어차피 이제 멸구 피해는 있고 하니까 일단 빨리 베는 게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베어버린 거죠. 예.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거죠. 보통은 이제 벼를 벨 때는 콤바인이 지나갈 때 보면 땅이 이렇게 물이 흥건히 젖어 있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비가 와서 이중 피해가 지금 되게 있기 때문에 비 예보 소식을 듣고 빨리 이제 지금 거죠. 이제 수확을 한 거예요. 네네네. 아. 일단은 벼 뭐 그 상태 이거보다는 일단은 빨리 베는 게 이게 상책이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논 옆에는 저기는 지금 무밭인가요? 네네네. 무밭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벼 농작물 말고 밭작물을 심은 논들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예, 주로 이제 또 그 벼를 과잉 생산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쌀값이 떨어진다. 이제 정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타작물을 재배하라. 이제 전략작물 직불지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콩을 많이 재배하게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콩이라는 건 밭작물이에요. 근데 논은 담수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논이 이제 방방하게 있는데 콩은 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작년에 김제 같은 경우에 엄청 거의 한 생산량이 한 30%밖에 안 예.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이게 농업 정책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농민들만 늘 이렇게 해마다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그러면 네. 지금 이 논의 저 품종은 네. 왜 이제 정부에서 신동진벼 추매 안 한다고 그래서 네. 새로운 품종으로 지금 갈아타신 거예요? 그러죠. 정부에서 새 청물을 심으면은 다 수매 100% 다 해주고 추가 수매도 주고 타작물 하면 추가 수매도 준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새 청물 100% 다 심었죠. 근데 새 청물가 이렇게 멸구에 약할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정부가 권장해서 심었는데 이제 나중에 돌아오는 건 농민들이 다 책임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많은 병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신동진 벼든 또 새총무 품종이든 네네. 지금의 이 기후변화 속에서 이 병해충을 막을 수 있는 품종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이 기후 온난화 속에서 일어난 재앙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서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에서 높은 데서 일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부 새총무 좋더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해버리니까 저희는 뭐 연구성이 그 학자들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해보고 잘 되면 좋더라 이 정도지
저희가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경우는 정부가 권장해서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은 난감합니다. 이거 불태울 수도 없고 그런 보통은 대책들이 빨리 나와야 돼. 갈아엎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갈아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아엎기 어떻게 갈아엎을 이것을? 이거를. 야, 이게 그렇죠. 또 썩어야 이게 또 그렇죠. 로타리를 치면서 네네네. 또 매년 또 모내기를 할 텐데. 그냥 갈아엎는 건 그냥 분통 터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게 특히 농업이라는 것은 진짜 사람이 먹고 사는데 사람이 존재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너무 농업을 우리가 함부로 하고 그리고 평가절하하는 것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농민들만 항상 힘들고. 말로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데. 봉이죠, 이제 봉이 야, 됐죠. 이 농업이. 예.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그 좀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 그렇죠. 정책을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정부 정책이나 또 관료들이나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의식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농업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 정책에 주는 재앙이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맞게 되면서 결국 이게 농업의 재앙은 결국 우리 국가의 재앙으로 이제 꼭 다가갈 것이다라고. 저는 방송하면서도요, 의원님, 뭐, 경관농업이네, 치유농업이네 얘기하면서 현실적인 농업의 그 상황을 직시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도 그런 경관농업이나 치유농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1차적인 생산에서 베이스가 흔들리면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건데 네. 우리가 2차에 가공 생산하고 3차에 체험하고 관광하고 경관으로 가는 걸 그래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말이 6차 산업이지 1차도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미 뿌리는 다 그럼요. 썩어져 고사되고 예. 있잖아요. 이 벼멸구처럼 밑에 뿌리가 다 썩어져 있는데 그리고 난 벌써 이렇게 다 고사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죠. 예. 저희가 단순히 이 쓰러진 별을 보면서 오미 의원님과 하수연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지금의 농업 현실이 이러니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비가 오고 가을은 왔는데 이 들녘 큰 또 농민들의 마음은 가을이 아니라 더 폭염 속에 한여름보다 더 타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마련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